최근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삶과 행복에 더 무게를 두기 시작하면서 워라벨, 소확행이란 말도 유행하고 있는데요. 여기 개성 만점 이색 수집으로 지친 일상에 활력을 충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립은 기본, 특수 작업까지 사회복지사의 특별한 건담 사랑. 불을 녹여가지고 끄는 거죠. 진짜 전투에서 이렇게 전투에서 난 상처같이 영광의 상처. 재료부터 액자까지 생활 속에서 수집한 물건들로 재탄생시키는 머리카락 공예. 이게 나무 가지를 다 머리카락 한 가닥 한 가닥 붙인 거예요. 손님 머리 하면서 몇 달을 구상을 해요. 한 작품 하려면. 자동차의 역사와 그 시대 문화를 한눈에 영화 속에서나 보던 클래식카들이 가득. 결혼할 때 한번 타고 죽을 때 한번 탄다. 미국 사람들의 드림카. 단순한 취미를 넘어 이제는 생활 문화예술로 자리 잡은 개성 만점 수집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첫 번째 수집가를 만나기 위해 멀리 부산까지 한 걸음에 달려간 제작진. 봄바다의 유혹을 뿌리치고 향한 이곳은 사회복지관. 모두가 업무에 초집중 중인데 오늘의 주인공 누군지 알려주실 분 없나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네. 그 프라모델로 수집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아, 저희 건담 대리님이세요? 건담 대리요? 아, 저희 대리님이 건담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만드는 것도 되게 잘하시고 되게 많이 가지고 계셔서 건담 대리님이라고 하거든요. 혹시 그분 자리가 어딘지 아시죠? 저쪽입니다. 네. 아니 그런데 주인공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대신 건담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양한 건담들을 보니 일단 제대로 찾아온 것 같긴 한데요.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은데 어디 가셨나요? 아, 지금 회의 중이셔가지고 지금 저쪽에 계신데. 저쪽 회의실? 네. 주인공 한 번 만나기 정말 힘드네요. 하루 일과가 너무도 바쁜 오늘의 주인공. 바로 건담 대리로 통하는 사회복지사 김천수 씨입니다. 건담같이 생겼어요. 집에 건담이 건담을 전시해 놓은 전시장이 따로 있다고. 덕후. 잘 만드시고 네. 종류도 많이 있으시고 선물할 때도 건담이나 이렇게 조립하는 거 선물 많이 해주시고. 과하진 않으니까요. 그 본인의 능력 안에서 하는 모습은 건전한 취미로서 좋은 것 같고, 네, 멋있어요, 사실. 사회복지사와 건담, 잘 연상이 되진 않지만 소통이 중요한 복지사 업무에서 건담은 마음을 여는 매개체가 되어주기도 한답니다.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든 어른이 뭐 그런 거 만지는 걸 또 조금은 의아해할 수도 있겠는데 평소에 이제 업무하는 거 보면 항상 자기한테 주어진 것들은 항상 열심히 하는 그런 집중도 잘 하는 편이고 그런 것들이 아마 건담을 만들고 수집하면서 그런 성격들이 뭐 업무하는데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나. 건전한 취미 활동은 직장인들에게 활력을 제공하고 업무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에너지가 되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열이받으면 총 이렇게 들고 있어요. 들고 있고 그럼 이렇게 평안하다 그러면 이제 그냥 이렇게 다 내려보고 이렇게 써요. 그럼 오늘은 평온한 날이었나요? 네, 오늘 평안했습니다. 그러면 집에는 어느 정도의 양이 있으신 거예요? 집에는 좀 많이 처분은 했지만 한 300~400개 정도는 300~400개?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새로운 건담 친구들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이른바 건담방이라고 불리는 이곳 장식장엔 크기며 모양이 다양한 건담 군대가 모여 있는데요. 이게 뭐죠? 이게 보통 프라모델 이제 플라스틱 제품이잖아요. 네. 보통 이제 그 메탈 제품으로 나온 건데 이 작품이 이제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던데 네. 이게 희대의 작품이기도 하고 불운의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불운의 작품이요? 네네. 왜요? 이게 몇 작품 안 나와서 이게 뭐 이제 고가로 이제 거래는 되긴 한데 보시다시피 이런 어떤 완성률에 있어서는 좀 많이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완성도 면에서 네네네. 이게
부서진 게 아니거든요. 이게 새 제품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헐겁게 이렇게 내려앉고 막 그래요. 이게 전 세계에 한 몇 개 정도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500개로 알고 있습니다. 저 와이프 몰래 주말에 알바를 한 달 했습니다. 아, 한 달 동안 알바해서? 예. 아, 그러면 요거의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 옥션가로는 한 100만 원 정도에 거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한 2만 원?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50배를 낮췄네요. 50배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건담이 30살이 된 기념으로 출시된 프리미엄 박스는 아까워서 조립도 안 하고 그대로 보관 중이라는데요. 단순히 수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니아답게 직접 개성을 표현한 세상에 하나뿐인 건담도 있습니다. 원래는 다 밋밋한 거였는데 네. 앞핀 있잖아요. 네. 그를 불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쓱쓱 끄는 거죠. 진짜 전투에서 이렇게 전투에서 난 상처 같이 영광의 상처. 그리고 조금 쇠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색을 하고 나서 사포 같은 걸로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싹싹 긁어주면 이런 느낌이 나요. 전쟁을 마치고 허무함을 이렇게 표현하고자 저희 두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이렇게 성인이 되면 아빠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아빠 혼자만 재미할 게 아니다. 이렇게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왜 하필 건담이에요? 건담이 좀 보면 좀 되게 좀 남자답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어떤 뭐 좀 사회생활이나 어떤 뭐 살다 보면 되게 어려운 일이 많이 닥치잖아요. 뭐 어려운 일들을 좀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좀 저는 좀 남자다움 이런 걸 생각하거든요. 좀 캐릭터만 딱 봤을 때 멋스럽다? 좀 늘 그 자리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저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때론 위안을 주고 때론 삶의 용기까지 북돋아주는 건담. 천수 씨는 예전부터 손재주가 남달랐다고 하던데요. 어릴 때 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길거리 보면은 뭐 요구르트 병 있죠. 이런 거를 주워가지고 방에서 막 와플 그 돌로 이게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물총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이래서 하더라고. 어렸을 때부터 만드는 거 좋아했네요. 만들기 좋아했어. 사실 저희가 이제 직업이 사회복지를 하다 보니 주위에 이제 좀 어려운 사람들 많이 보게 돼요. 그러면 감정 노동을 많이 하는 직업이라서 남편도 좀 해소를 해야 될 곳이 있다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저는 이제 내버려 두는 편이죠. 취미생활 할 수 있도록. 딸들도 4살 때부터 조기 교육으로 조립에 소질이 있다는데요. 이런 걸 부전여전이라고 하나요? 어렸을 때 많이 만지면은 두뇌 회전이나 이런 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가 태희가 지금까지 뭐 부반장, 봉사위원 뭔가 반에서 좀 특별하게 하는 것도 많고 적극적인 것 같아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건지. 이들에게 건담은 가족이 함께 취미를 공유하고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고마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취미 활동하는 게 외부에 공개도 되고 좀 보면 좀 유별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지지를 해줘서 고맙고 그리고 큰 딸과 약속했던 제가 환갑되는 날 이 물건들을 다 이제 뭐 과자나 경매를 통해서 하루 사회에 하는 작은 꿈까지 이룰 수 있는 그때까지 좀 지지를 해줬으면 해줄 수 있겠지. 우리 어머님은 아버님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 뭐 지금처럼 가족들 잘 챙겨주고 자 우리 가족 다 같이 화이팅 한번 외칠까? 자 손 모아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두 번째 수집 마니아를 만나러 간 곳. 그런데 여긴 미용실 아닌가요? 그냥 봐서는 평범한 동네 미용실인데. 근데 어떤 수집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산장 모으신다는 거예요? 뒤에 산장이 많은 것 같은데 그림하고? 저는요 쓰레기장에 다니면서 액자라든가 스티로폴이라든가 또 유리도 좀 네모 반듯한 유리 있으면 유리도 수집해요.
주워 와요. 아 그럼 주워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제 작품 할 때 쓰려고요. 아니 도대체 무슨 작품을 하길래 이런 것들을 수집하시는 건가요? 혹시 그림이라도 그리시나요? 그림 같은 그렇지만 그림은 아닌 머리카락 작품이요? 머리카락이요? 네. 그냥 들어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직접 확인해 볼까요? 제 작품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작품이에요? 네, 머리카락 작품. 잠시만요. 그러면은 이거 그림 아닌가요? 이거 그림? 눈을 조그맣게 뜨면 안 돼요.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네. 자세히. 아 요거 하나하나 다 이게 머리카락인 건가요? 네. 머리카락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요리 보고 저리 봐도 도무지 머리카락이라고 믿기지가 않습니다. 솜씨가 정말 예사롭지 않은데요. 혹시 미술 전공하셨나요? 그런 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공부가 많이 됐죠. 미술 공부가. 이게 나무 가지를 다 머리카락 한 가닥 한 가닥 붙인 거예요. 다 머리예요. 아 이거 얼마나 걸렸어요? 이거 하시는데 이거는? 한 달 정도? 제가 미용실 하고 있잖아요. 때마다 네, 시간 날 때 하고요. 네. 주로 그래도- 밤에. 일하는 틈틈이 짬을 내 만들었다지만 꽃잎이며 잎사귀까지 하나하나 생화인 듯 디테일이 살아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머리를 매일 자르면서 잘라 나가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이게 버려지는 것을 쓰레기를 저는 재활용을 해서 아름다운 이 작품으로 탄생을 시키는 게 제 마음이에요. 일도 하고 작품 활동도 할 수 있어 일석이조인 셈인데요. 손님 대부분이 오래된 단골이라 머리카락을 기증하는 분도 계시다고요. 뿐만 아니라 남순 씨 작품의 관람객이자 열렬한 팬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나? 상상도 못 가고. 그러니까 일하시면서 그 재활용으로 하나하나 한올 한다는 게 그 인내심하고 타고나신 재능이 있으신 원장님이시죠. 저 소나무를 우리 집에다 갖다 좀 줬으면 좋겠는데 달래도 안 줘요. 한다 그래서 안 파세요? 안 줘요. 이건 뭐죠 이거? 맞아, 그거는 먹는 거예요. 과자예요. 하나 드셔볼래요? 하나 드셔보세요. 아 이것도 머리카락이에요? 드셔보세요. 머리카락이에요. 어우. 도전해본 거예요. 아. 전 사람들이 뭐라고 하세요? 사람들이요? 네. 애기가 와서 울었어요. 이거 달라고. 애기가? 네. 왜요? 구들 안 된 애기가 이거 네. 하나 달라고 울었어요. 맛있는 걸 여기다 모두가 탐내는 작품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머리카락 한 올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데요. 긴 건 긴 대로, 짧은 건 짧은 대로 활용이 가능하답니다. 맨날 이렇게 모으시는 거예요? 네, 매일 모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냥 쓰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색깔을 내야죠. 그림을 그릴 때 다양한 물감이 필요하듯 남순 씨의 작품에도 다양한 색상의 머리카락이 필요한데요. 이 까만 머리에서는 어떤 색도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정도까지 탈색이 돼야 돼요. 틈만 나면 이렇게 수시로 제가 이렇게 컬러를 해놔요. 이 초록색은 잔디 할 때 제가 많이 써요. 이런 거는 이제 하늘, 그리고 이 머리는 제가 요양원 봉사단이거든요. 네. 그래서 할머니가 하얀 머리 자르면 제가 모아와요. 그런데 작업을 하기 전 뭔가를 들고 오는 남순 씨. 이건 미용 가방 아닌가요? 이거는요, 제 보물 단지인데요. 재료 창고예요. 남들은 여기다 다 화장품 같은 거 네, 넣고 네, 다니는데 네, 네. 선생님 머리카락 넣고 다니시네요? 네, 저는 머리카락이에요. 화장품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도구는 풀과 스프레이. 마무리할 때 이렇게 접착. 종이 위에 꼼꼼하게 풀을 바른 뒤 기계로 곱게 갈아낸 머리카락을 뿌려주고 헤어스프레이로 고정하면 끝. 머릿속으로 구상한 대로 고운 느낌을 살려야 하는 부분은 한 번 더 채 걸러주는데요. 진하고 이제 갈수록 연하게 해서 이 머리카락 조정을. 명암을 넣는 거구나. 네. 이제 붉은색하고 같이 섞어지면서 이제 차츰차츰 이제 오렌지색으로. 그래야만이 이 경계선이 없이 그라데이션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세게 뿌리면은 또 날아가니까 살포시. 마치 마술이라도 부리듯 자유자재로 색감을 조절하는 남순 씨. 손길이 닿는 곳에는 어느새 노을이 지고 석양이 곱게 물들어갑니다. 손님 머리 하면서 그냥 몇 달을 구상을 해요. 한 작품 하려면. 또 이제 작품을 한 번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사진을 많이 찍어요. 그래서 사진 찍어 놓으면 어디가 잘못됐다. 그럼 이제 그걸 수정하고 진짜 한 100번은 수정해야 한 작품 돼요. 그러한 열정이 있었기에 수많은 예술 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하지만 10년 넘게 해오면서 부작용도 있었다고요? 팔에 병이 왔었어요. 팔이 안 올라가는 병원에 엄청 오래 다녀서 나섰어요. 최고 반대는 우리 아들. 못하게 하는 이유는 다 건강 해친다고. 하지만 그녀는 미용사라는 자신의 업에 또 하나의 소중한 가치를 부여해준 이 작품 활동을 멈출 수가 없답니다. 완성됐습니다. 푸른 바다 위에서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붓으로 그려낸 듯 생생한 작품. 남순 씨에게는 또 다른 꿈이 있다는데요. 누구라도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전시관을 하나 갖고 싶어요. 유료인가요? 무료인가요? 무료겠죠. 이런 거를 볼 수. 다 재활용인데 무슨 돈을 주고 보겠어요. 몇십억, 몇백억 하나도 안 부러워요. 머리카락이 잔뜩 있거든요. 저것만 보면 행복해요. 이번엔 자동차의 도시 울산으로 찾아왔습니다. 흡사 전시장을 방불케 하는 이곳엔 도로에서도 볼 수 없는 진귀한 자동차가 가득 들어차 있는데요. 색이며 모양이며 천차만별. 클래식카 마니아 주현상 씨의 보물들입니다. 자동차를 움직이는 예술품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그 시대의 어떤 그 문화를 가장 많이 반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자동차에 관심을 가졌죠. 특히 그 중에서도 디자인 쪽에. 그래가지고 제가 혼자 그 취미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울산 시민들하고 같이 좀 그거를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만든 개인 박물관입니다. 약 40대 이르는 이 클래식카들이 모두 개인 소유라는데요. 자동차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13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자동차는 초기엔 마차와 닮은 꼴이었는데요. 시동을 앞에서 걸어줬고 말이 끌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저 크락션도 저기 보면은 이게 전기 크락션이 아니라 이렇게 뻥뻥이를 빵빵. 그러네요. 나무 휠로 되어 있고요. 이게 나무예요 지금? 나무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마차하고 같이 썼던 거죠 이게. 말이 끄는 자동차라니 상상만 해도 신기한데요. 불과 약 10년 사이에 마차와 자동차의 중간 형태로 진화하면서 크기는 더 거대해졌습니다. 차를 어떤 신분의 상징으로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뭔가 크게 만들고 남들한테 크게 보이고 자기가 신분적으로 좀 뭔가 우위에 있다는 어떤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엔진의 크기 때문에 차체가 높기도 했던 이 차는 사실 영화에도 출연을 했던 귀한 몸인데요. 이곳에 있는 차 중에 어디 귀하지 않은 게 있을까요? 6.25 때 트루먼 대통령이라든지 뭐 그때 타고 다니던 그 시대의 차죠. 그래서 그때는 입이 아귀처럼 이렇게 넓적한 게 유행이고 구멍이 뻥뻥 뚫리는 게 또 유행이 됐었고 차를 예술성으로 보는 그 개념이 되게 많았었어요. 이 당시 나온 클래식카들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소장을 하려고 그러고 외국에 가면 호텔이나 이런 데 이런 클래식카를 일부러 이렇게 전시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성기를 맞은 미국. 그 시대의 풍요로움을 그대로 보여주는 클래식카도 있습니다. 결혼할 때 한번 타고 죽을 때 한번 탄다. 미국 사람들의 드림카. 일단 문짝 두께가 일반 한 차고 뭐 비교가 한 40cm, 30cm 되겠죠. 진짜 엄청 두껍네요 이거. 와. 이거 타면요 아주 지금은 자동차에 스프링이 없잖아요. 네. 지금 여기 스프링이 있어요. 스프링이 그냥 물렁물렁 해야 돼요. 네, 자동차 자체에도 있고 지금도 냄새가 나요. 가죽 냄새가.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레트로 스타일 스포츠카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영국 브랜드를 모델로 한 것으로 당시에도 3천만 원을 호가했던 칼리스타는 국내에 10대 내외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믿을 수 없는 건 이 차들이 모두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몇 개월 만에 펴보신 거예요 지금 이거? 한 6개월 됐네. 6개월이요? 이게 시동만 걸려도 감사해요. 이 클래식카는 참 이 중환자를 하려내는 그런 느낌? 운행이 아니라 시동만 걸려도 이렇게 뿌듯할 때가 있어요. 내친 김에 드라이브에 나서보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블랙캡입니다. 40년 이상 런던 도시 위를 누볐던 택시. 2012년 런던 올림픽 폐막식에서도 등장한 영국의 명물인데요. 며느리하고 우리 아들을 같이 모시고 어디요? 저 울산대교로 한번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나 어떠세요? 이런 이 올드카 이런 차 타보신 적 있으세요 누구? 아니요, 처음. 아드님은 타보시죠? 네, 저는 많이 타봤습니다. 어떠세요 기분은?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좀 설레요. 아 그래요? 뒤쪽으로 열리는 문하며 널찍한 내부까지 타고 보니 더 설레는데요. 그럼 신나게 한번 달려볼까요? 그냥 달리기만 해도 울산도로가 순식간에 런던 거리로 변신. 며느리, 네? 이거 보니까 이 차를 타보니까 어때? 이 차 타보니까 되게 새롭고 이런 차로 택시 사업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렇지. 뭔가 대접받는 느낌이 들지 않아? 네, 맞아요. 대접받는 느낌. 처음 타보는 클래식카. 그것도 시아버지가 직접 운전을 해주니 이런 호강이 없습니다. 과거로의 여행 어떠셨나요? 많이 오래돼도 낡아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더 세련돼 보이는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이제 올드카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치도 자주 누릴 수는 없습니다. 부품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보는 걸로 만족해야 할 때가 더 많다는데요. 그걸로도 가치는 충분합니다. 생활과 밀접한 만큼 당시의 상황까지도 엿볼 수 있는 진귀한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동차처럼 말이죠. 옛날에 그 2차 대전 당시에 그 육상과 물을 같이 다닐 수 있는 그 차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차 뒤에 보면은 이거 꼭 배 형식으로 돼 있고 여기 노도 있고. 아 그러네. 네, 그리고 문이 없어요. 이렇게 배니까. 그리고 여기 뒤에 스크류도 달려있어요. 스크류도 달려가지고 육상에선 차로 강이나 물을 만나면 이걸 내려가지고 스크류 돌려서 배로 이용하는. 그래서 기동력을 높이는 거죠. 물 위에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욕조형 차체로 설계된 이 수륙 양용차는 구석구석 배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귀엽게만 보이는 이 차 역시 특별한 매력을 숨기고 있는데요. 전면 유리가 문을 대신해준 이 클래식카는 냉장고 업체에서 처음 만들었다고 하네요. 다소 불편하긴 하지만 기발한 아이디어에 감탄이 나옵니다. 개성 넘치는 디자인과 특색으로 무장한 클래식카. 단순한 물품도 아닌 크기까지 한 자동차들을 직접 발품을 팔아가며 수집하는 일이 쉽기야 하겠냐마는 주연상 씨에게는 그만큼 큰 보람과 행복을 줬답니다. 제 인생에서의 결코 작은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죠. 그래도 이렇게 뭔가 남겨놓을 수 있는 걸 해봤다는 게 제가 늙었을 때 큰 위안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에 했던 거를 다시 추억으로 볼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제 인생의 일기를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삶의 가치와 즐거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남다른 개성으로 추억과 행복을 수집하는 사람들. 자신을 표현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취미 생활로 활력과 에너지를 충전하세요.